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경제적인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 이후에 찾아온다. 당신이 천국을 창조하려면 자신부터 천국이 되어야 한다. 단테. 한 식당이 떠난 자리에 최근 새로운 식당이 입점해서 의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리뷰를 보니 이런 식의 댓글이 하나 달렸다. 그 식당이 달린 첫 리뷰라서 더욱 유심히 읽게 되었는데 매우 짧으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며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생각해보라. 예전에 있던 식당이 그리워요. 돌아와요 땡땡 식당. 중요한 건 이 리뷰를 쓴 사람이 이 식당이 방문해서 음식을 맛본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그저 과거에 있던 식당이 그리운 거다. 이 리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의욕적으로 시작한 식당의 첫 리뷰가 바로 이것이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리뷰다. 이미 떠난 식당의 주인에게도 또 지금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주인에게도 이 리뷰를 읽을 고객에게도 아무런 정보나 도움이 되지 않는 푸념과도 같은 리뷰다. 오히려 새롭게 식당 운영을 시작한 주인에게는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리뷰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말이 바로 정신적인 자유를 얻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표현이다. 세상에는 4가지 말이 있다. 1. 지금 당장 하면 좋은 말. 2. 아무 때나 해도 좋은 말. 3. 하거나 말거나 의미가 없는 말. 4.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말. 정신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나 3번과 4번에 가까운 말을 자주 하며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서 욕과 비난을 받고 산다. 생각해보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가 주어질 수 있을까? 아마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나 정보가 될 수 있는 말을 적절한 때에 맞춰서 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더 자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경제적인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 이후에 찾아온다고 말한다. 정신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다. 1. 뭐든 빠르게 흡수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2. 다양성을 인정하며 열린 마음으로 배운다. 3. 의식 수준이 높아서 늘 긍정에서 계산을 시작한다. 그런 정신적인 자유를 즐기며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면서 산다. 그들의 말을 당신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해보라.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삶이 바뀌니 말을 통해 당신도 정신적인 자유를 즐기며 사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2. 이걸 여기에 접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3.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을까? 4. 전혀 다른 그의 생각은 어디에서 시작한 걸까? 5. 세상에 도움이 되려면 지금 난 뭘 해야 하지? 인생 2막부터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다면 1막에 반드시 정신적인 자유를 얻고 2막을 시작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2막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뜻하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딘가에 천국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정신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 내 안에 없거나 모르는 것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수준을 높이는 말을 자주 하라.
그럼 경제적인 자유는 불옥처럼 품에 안긴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다. 같은 삶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제 당신 자신의 생각으로, 당신만의 느낌으로 하루를 살아가라. 오늘과 내일이 같다면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칸트. 피부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다르겠지만 나는 피부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여기에서 각자의 선택은 이렇게 나뉜다. 가장 많은 선택은 타고나는 것이니 포기하지라는 것이고, 소수의 선택은 타고나는 것이니 더욱 열심히 관리해서 나아지자라는 것이다. 같은 상황이지만 언어가 향하는 방향은 너무나 다르다. 누군가는 이렇게 아예 스스로 포기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소수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낸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피부를 부와 경제의 영역으로 변조해서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선택은 부자는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니 적당히 살자 라는 것이고, 소수의 선택은 부자는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니 더욱 노력해서 스스로의 힘을 기르자 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타고나는 것이니 포기하고 방법을 찾지 않지만, 후자는 타고나는 것이니 오히려 더 관리하고, 하늘이 내리는 것이니 오히려 더 기회를 잡으려고 분투한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늘 해결하는 사람의 언어는 이렇게 다르다. 그들처럼 살고 싶다면 이런 방식의 가능성의 언어를 일상에서 습관처럼 활용하면 된다. 1. 결과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여기에 분명 힌트가 있을 거야. 3. 상황은 언제든 나아질 수 있지. 4. 뭐든 내가 하기 나름이야. 5. 정답은 내가 찾으면 돼. 6. 더 좋은 생각은 더 많이 생각하면 나오지. 7. 내 하루는 내 언어가 만들어가는 거야.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면 이런 사실을 느끼게 된다. 늘 못하는 사람은 이번에도 또 실패하고, 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또 멋지게 해낸다. 그들이 자신을 바꾸고 또 세상을 하나하나 바꾼다. 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꽉 막힌 가능성을 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순간이든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존재한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대상을 긍정적으로 깊이 바라보며 가능성을 찾으려는 시선 안에 존재한다. 타인을 낮추지 않고 품위를 지키며 말하려면 이걸 꼭 기억하라. 언어는 존재의 진실이 살고 있는 집이다. 하이데거. 대화는 즐거워야 한다. 상대를 낮추지 않고 의미를 전달해야 하며, 추잡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의 말을 잠시만 들어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지금 왜 내 앞에서 입을 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언어는 나라는 존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진실이 사는 집이기 때문이다. 대화의 상황은 워낙 다양해서 말 하나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대화의 태도와 방향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10개의 조언을 읽고
가슴에 품자. 그런 모든 대화의 순간 타인을 낮추며 자신을 높이는 낮은 수준의 말에서 벗어나 가장 높은 수준의 품위를 지키며 말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의 모든 과거가 선명하게 상대방의 가슴에 기록된다. 2. 우리는 논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들려준 언어의 품위로 그 사람을 기억한다. 3. 가르치려고 하면 순간적인 기쁨을, 배우려고 하면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 4. 상대를 낮추고 무시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5. 품위는 소수에게만 허락된 타인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지적인 수단이다. 6. 99분 동안 사색한 내용을 1분 동안 말하라. 7.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 8. 크게 소리치지 말라. 크게 소리치면 오히려 들리지 않는다. 9. 자신의 말보다 나은 인간은 별로 없다. 그런데 말까지 수준 이하라면 10. 가장 자주 입을 여는 사람은 가장 할 일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입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는 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세상의 평가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자신의 말보다 나은 인간은 별로 없다. 말은 언제나 아름답게 미화되기 때문이다. 하물며 입에서 나온 말이 수준 이하라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품위가 사라진 대화는 꽃이 없는 화단과도 같다. 당신만의 향기를 잃지 말라.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이다. 부모라면 반드시 더 늦기 전에 가져야 할 25가지 근사한 습관. 1. 아이랑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 내려놓기. 2. 한 달에 한 권 책 읽고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기. 3.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주 3회 1시간 이상 운동하기. 4. 김종원 작가 인스타에서 본 예쁜 말 매일 낭독하고 필사하기. 5. 매달 아이의 장점을 발견해서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알려주기. 6. 배우자에게도 아이에게 하듯 예쁘게 말하며 좋은 마음 표현하기. 7. 정말 너무 사는 게 힘들 땐 산책하면서 차분한 마음 유지하기. 8.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나 아이를 탓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기. 9. 음주 적당히 하고 담배는 끊어서 아이의 모범이 되어주기. 10. SNS를 운영하면서 매일 한 개의 글을 써서 올리기. 11. 근사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서 주변 사람과 공간까지 근사하게 만들기. 12. 아이에게 배우자에 대해 욕하거나 나쁜 말로 깎아내리지 않기. 13. 아이와 매주 3번 이상 거실에서 30분 이상 책 읽기. 14. 불가능보다는 가능하다는 시선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자주 말해주기. 15.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하기. 16. 아이에게 명령하지 않고 2번 이상 생각해서 말하기. 17. 실수한 것을 혼내기보다는 실수한 것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기. 18. 아이를 키우는 건 나를 키우는 일이니 너무 바빠도 늘 차분함을 유지하기. 19. 결국에는 다 잘 될 거라는 긍정 확언을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기. 20. 최대한 클래식을 자주 틀어서 집이라는 공간에
예술의 옷을 입히기. 20일. 자꾸 핑계 만들어서 미루지 않고 그날 일은 그날 바로 처리하기. 22. 부부가 즐겁게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하나 정도는 공유하기. 23. 매일 한 끼 이상은 가족 모두가 모여서 식사하기. 24. 집안에서 아이에게 말한 대로 집 밖에서 행동으로 옮기기. 25. 소중한 배우자나 아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세상에서 가장 예뻐하기.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용품, 육아소통, 육아스타그램, 부부스타그램, 부부일상, 부부여행, 부부그램. 66일 습관, 루틴.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중3 대2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가 혼자 놀 때 지켰던 룰을 함께 놀 때도 지키게 하라. 그리고 함께 놀 때 배운 삶의 자세를 혼자 놀 때 지키게 하라.